궁극적으로 5는 빼버리고 40을 곱하면 돼요. 40 곱하면은 22만 5천 원 곱하기 40 하면 100만 원, 100만 원 정도예요. 100만 원. 100만 원. 한 달 월세를 우리 대만 여자 우리 아들 하나 낳았어요. 아들이 고추인데 10살이에요. 10살. 초등학교 4학년. 걔를 키우면서 제가 가이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이 한 2개짜리인데 2만 5천 원을 내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타이페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타이페이.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인구는 우리나라의 반, 땅은 우리나라의 3분의 1. 그리고 여기 가운데 뭐가 있냐면 전부 다 산이에요. 산. 여기에 안 보이는데 여기 가운데 전부 다 여기 옥산 국가공원이 있는데 가장 높은데 3,950m라고 합니다. 여기에 전부 다 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지가 없어요. 대만은 평지가 많이 없습니다. 이따가 보시면 지금은 안 보이는데 이제 올라가면은 이 고구마 전체가 판과 판이 융기가 돼서 생성이 된 건데 보시면 전부 다 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토의 75%가 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지가 없고 수도가 집값이 좀 비쌉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요. 홍콩도 비싼데요. 대만도 집 살려면 대만에 타이페이에 집이 있으면은 부자예요. 정말로 한 15억 있으면 부자죠, 그죠? 그 정도 부자예요. 부자입니다. 저는 아직 집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타오유엔에서 공항에서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타이페이로 갑니다. 1시간 정도 걸리고요. 타이페이가 수도다. 그래서 정부에서 타이페이가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은 좀 저렴한 도시를 좀 만들자. 그래서 만든 도시가 바로 신베이시라고 합니다. 타이페이 부근에 이렇게 보시면 신베이시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기도 같은 곳을 좀 지었어요. 새로운 도시를. 거기는 집값이 좀 저렴합니다. 거기는 한 10억 정도. 10억. 그래도 비싸죠. 그래도 비싸요. 집값이 좀 비싸요. 근데 여기 우리가 지금 도착한 공항 여기는 타오유엔이라는 지역인데 공항이랑 가까운 곳인데 여기는 집값이 좀 저렴해요. 여기는 한 4억에서 5억 정도 합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타이페이에서 조금 멀리 나가면 나갈수록 집값이 좀 저렴하다. 타이페이 시내는 집값이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내려올게요. 좀 내려오면 여기 가운데 있어서 타이중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중자를 써서 북쪽에 있으면 타이페이, 타이 대북, 가운데 있어서 중, 남쪽에 있어서 대남 이렇게 세 군데로 나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어서 타이중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우리나라 대전 같은 곳입니다. 대전 아시죠? 우리나라의 허리잖아요. 여기에는 중소기업 단지도 많고 우리나라는 삼성, 현대, LG가 이렇게 나라를 먹여 살리잖아요. 대만은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TSMC 들어보셨어요? TSMC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맞아요. TSMC가 대만 반도체 회사예요. 그게 또 유명한데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 뭐 그런 아수스 이런 회사들이 많은데 북쪽에 많이 있어요. 타이종. 좀 더 내려올게요. 내려오시면은 여기가 타이난 남쪽에 있어서 대남 타이남 옛날에 도읍지가 여기 아래쪽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옛날에 도읍지가 대남이었다. 우리 와이프가 여기 보시면 까오숑이라고 있어요. 까오숑 들어보셨죠? 까오숑 여자인데 우리 와이프가 한 달에 음식을 저한테 몇 번 정도 해줄까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몇 번 정도 저한테 우리 식사를 집에서 해볼 2번 땡 10번 땡 일주일에 한 번 땡 한 번? 한 번도 안 해줘요. 한 번도 안 해줘.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내가. 한 번도 안 해줘. 한 번도 안 해줘요. 우리는 제가 여기 10년 됐다고 했잖아요. 10년 동안 밥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럼 밥 누가 해요? 우리는 다 외식합니다. 아침도 외식, 점심도 외식, 저녁도 외식. 대만은 전부 다 외식해요. 주방이 필요 없어요. 주방이 없어요. 우리 집에 밥솥도 없어요. 와. 와이프 일 안 해요. 애만 키워 애. 그러니까 밥하기 싫은 분들은 대만에서 사셔도 나 됩니다. 대만 살래. 콩콩하고. 나 대만 살래. 우리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만 사람들은
밥 안 해요.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도 밥 안 해 드세요. 다 바깥에서 사서 드십니다. 그 대신 싸겠죠. 그게 더 싸게 먹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만 날씨가 좀 덥거든요. 덥고 습해요. 그죠? 네. 여기 느낌이 보니까 덥고 습하잖아요. 요리를 잘 안 해요. 집에 부엌이 없는 집안도 많고, 그리고 밥솥도 없어요. 대부분 외식. 우리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랑 식사를 가끔씩 하는데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식당에서 밥 먹고 이렇게 하고 그냥 헤어져요. 그냥 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집에서 요리, 저는 장모님 요리를 거의 못 먹어봤어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대만 사람들은 뭘 많이 한다? 외식은 100% 외식이다. 제가 가끔씩 꿈을 꿉니다. 감자탕 먹는 꿈을 꿔요. 한국에서는 감자탕을 참 좋아했는데 대만에는 감자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자, 그래서 컨대 우리 와이프가 여기 까오숑 여자예요. 까오숑이랑 부산이 대구랑 자매 결혼됐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아래쪽이랑 좀 비슷하다. 아래쪽은 컨딩이라고 해수욕장이고, 자세히 보시면 검정색 점선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나요? 검정색 점선?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 수가 있는데 이거 기찻길이에요. 타이페이에서 까오숑까지 기차를 타고 가면 6시간 걸려요. 북쪽에서 아래쪽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하는데 6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내일 어디 가요? 화련. 이게 어디 있냐면 여기에 화련이라는 도시에 있어요. 타이페이에서 여기 가는데 몇 시간 걸리냐면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여기가 중부지방이에요. 중부지방. 여기 기찻길로 이렇게 나있죠. 요 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3시간 걸려요. 아래쪽까지는 8시간 걸려요. 내일은 뭐가 많다? 이동 시간이 좀 많아요. 3시간 정도 합니다. 휴게소도 가고 그러면 좀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고구마를 반으로 나눠 가지고요. 위쪽은 아열대 기후고요. 아래쪽은 열대예요. 열대에 뭐가 많을까요? 과일. 과일 중에서도 어떤 과일이요? 맞습니다. 망고 중에서도 애플망고 들어보셨어요? 애플망고? 빨간색 망고가 있는데 그 망고가 맛있습니다. 애플망고도 좀 유명하고. 근데 아직 망고 제철은 7월, 8월이에요. 아직 좀 더울 때 먹어야 되니까 아직 없고, 요즘에 나오는 과일, 맛있는 과일이 하나 뭐가 있냐면 석가모니 머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석과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초록색 과일인데 참 맛있습니다. 요즘에는 그거를 많이 추천하니까, 한국에는 없으니까 석과라는 과일 꼭 한번 맛보세요. 대만에 많으니까 엄청 달고 맛있어요. 하얀색인데 검정색 씨앗이 있는 과일인데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무슨 산이 있냐면 옥산 국가공원이 있어요. 옥산 국가공원. 요게 몇 메다 정도 되냐면 3,950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한라산이 얼마예요? 1950이죠. 한라산의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높은 산이 많고, 대만은 3,000m 이상이 한 200개 정도 있어요. 여기에 가운데에 전부 다 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지가, 이쪽은 평지가 있는데 평지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타이페이 시내는 한 평당 3억 할 정도로 집값도 좀 비싼 곳이다. 근데 아래쪽 지방은 좀 저렴해요. 근데 타이페이는 물가도 좀 비싸고 수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 저희가 여기 바다 이름이 무슨 바다냐면 태평양이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가 내일 여기 가면, 화련 가면 태평양 바다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뭐가 많이 발생하냐면 태풍 아시죠? 우리 여름에 태풍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혹시 아세요? 대만이랑 여기 필리핀 사이에서 태풍이 발생해서 북상을 하면 일본, 한국, 중국으로 이렇게 많이 북상하잖아요. 그 태풍이 대만 근해에서 생겨요. 항상. 태풍 뭐 매미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실 텐데, 여기 대만 옆이 이쪽으로 쭉 가면은 무슨 뭐가 나오냐면 필리핀 섬이 나와요. 거기서 태풍이 발생해서 이렇게 많이. 그리고 대만은 이 섬이 고구마가 판이 이렇게 융기가 돼서 생성되다 보니까 산도 높고 계곡도 여기 바다도 깊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많냐면 지진이 많이 발생해요. 옛날에 한 2, 3년 전에 화련에 지진이 발생해서 호텔이 한번 무너진 적이 있어요. 지진도 많고 태풍도 많은 곳이 어디다? 대만이다.
아시겠죠? 다들 오늘 여기 다 포항에서 출발하셨죠? 여기 다 부부인가요? 아, 부부도 있어요? 가이드가 제가 한 10년 했잖아요. 부부하고 불륜을 참 잘 잡아냅니다. 불륜은 일단 부부는 같이 안 앉아요. 부부는 따로 앉아. 이거는 부부예요. 그리고 불륜은 붙어 앉아. 그리고 앉으세요, 앉으세요. 안전벨트 해주세요, 여러분. 붙어 앉아라 앉으세요. 하나도 없네. 언니 앉으세요. 안전벨트 해주세요. 천천히 쭉 당겨야 돼요. 고속도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안전벨트 해야 돼요. 사고 나면 누구 책임? 안전벨트 하는 가이드 책임입니다. 안전벨트는 무조건 해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불륜은 여자분이 화장을 진하게 해요. 그러면 또 불륜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 농담이었고요. 요거를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타이베이 수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이 어디냐면 이쪽에 보궁박물관을 먼저 가요. 보궁박 보물 보러 가는데 여기 북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냐면 101 타워. 우리나라 잠실 쪽에 101 타워도 있습니다. 거기도 가고요. 그 다음에 저녁도 드시고 야시장 갔다가 호텔 가면 오늘 일정이 끝납니다. 요거는 이따가 참고하시고. 대만이랑 한국이랑 틀린 게 좀 있는데 그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1시간 정도 차이 나죠? 1시간 정도 차이 나고 지금 대만 시간은 2시간 40분이고요. 한국은 3시 40분입니다. 그리고 환율은 아까 대충 말씀드렸는데 45가 정확해요. 원래 환전할 때 45로 했잖아요. 그죠? 근데 대만에서는 계산하면 45로 곱하면 힘들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거는 그 수수료까지 포함된 가격이 45고 40을 곱해요. 대부분. 그래서 지폐가 1,000원, 500원, 100원 세 종류가 있어요. 곱하기 40을 하면 돼요. 1,000원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제가 돈을 좀 보여드리니까 이해가 좀 편하겠죠? 1,000원 곱하기 40. 이게 대만 돈이에요. 대만 돈이 이렇게 생겼어요. 1,000원, 1,000원이 이렇게 생겼어요. 곱하기 40 하면 얼마예요, 이게? 4만원, 4만원. 그 다음에 500원짜리가 있나요? 500원짜리가 없는데 500원 곱하기 40 하면 얼마요? 반이니까 2만원이죠. 무조건 49번. 무조건 40 곱하기 쉽게 얘기해서 요건 100원짜리가 많아요. 100원 곱하기 40? 4,00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4,000원. 아시겠죠? 대만에서 택시를 타면 기본 요금이 90원이에요. 90원. 90원 곱하기 40 하면 얼마요? 90원이에요. 90원. 3,600원이죠? 다 아시죠? 네,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90원 곱하기 40 3,600원. 이죠? 편의점 가서요. 뭐 맥주가 하나가 50원이다. 그러면 곱하기 40 하면 얼마죠? 2,000원. 이제 조금 감이 잡히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곱하기 45가 정확한데 그러지 않고 그냥 40만 하면은 한국 물가가 나온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랑 대만이랑 또 틀린 게 대만은 아직도 전기를 110볼트를 씁니다. 우리는 220을 쓰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충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돼지코 있어야 되죠. 돼지코 앞에 대만은 일자예요. 일자. 한국은 이제 또 저도 어릴 때는 110을 썼는데 언젠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핸드폰 충전하려면 앞에 돼지코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차가 왜 여기 차가 벤츠 충전됩니다. 충전도 되고 이 차는 안전해요. 관광차 중에 왜 이렇게 벤츠가 나와 있냐면 대만에는 관광버스 회사가 없어요. 버스 회사가 없어요. 자동차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차를 전부 다 유럽에서 수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안전해요. 관광은. 왜냐면 튼튼하고 1층에는 짐을 싣고 2층에는 손님이 타고 이렇게 하니까 사고가 나도 외관만 사고 나지
위에는 큰 사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 독일차, 유럽차를 선호합니다. 대만에는 우리나라처럼 현대 이런 자동차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관광버스는 다 유럽이나 이런 독일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스카니아 아니면 벤츠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벤츠가 차가 좋긴 좋아요. 튼튼하고 여기는 핸드폰도 충전할 수도 있고 잘 돼 있어요. 그죠? 네. 이렇게. 지금 왼쪽 오른쪽 보면 뭐가 많아요? 산이죠, 전부 다. 전부 다 산이잖아요. 그죠? 이런 산들이 엄청 많아요, 대만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을 뚫으려면 터널 아니면 고가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고가도로를 타고 타이베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산이 많아요. 그리고 대만은 일제시대 때 1895년부터 1945년 동안 일본 치하에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대만을 상당히 잘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를 보면 일본 차들이 좀 많이 보이죠. 한국 차는 많이 안 보입니다. 대만에는 혼다, 도요타, 닛산, 뭐 이런 마츠다 일본 차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도 대만이랑 일본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우리나라랑 일본은 어떤가요? 왼수죠, 그죠? 맨날 싸우잖아요. 근데 대만은 보면은 일본이랑 지금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양완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이 자꾸 대만을 이렇게 흡수 통일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대만 뒤에는 미국이랑 일본이 지켜줍니다. 우리나라도 미군이 좀 지켜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대만도 뒤에 일본이랑 미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살짝 비가 좀 왔어요. 그래서 땅이 젖어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양지대가 많은 그런 곳이에요. 타이베이 아직 도착 안 했고 신베이시라고 합니다. 건물들 색깔 한번 보세요. 어때요? 시커매요. 좀 우중충하죠, 그죠? 우중충하다. 옥상에 보면 전부 다 스테인리스 물탱크가 다 있어요. 대만은 아직 직수가 아니라 물탱크로 이렇게 만든. 우리나라도 옛날에 파란색 물탱크 있었죠. 그쵸? 아직 여기 옥상에 대부분 스테인리스 물탱크가 대부분 많죠. 신축도 있는데 대부분 노후화됐어요. 대만에 뭐가 필요하냐면 재개발, 재건축이 좀 필요해요. 근데 건설이 들어야겠네. 재개발, 재건축을 못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그 재건축, 재개발을 주민의 70%가 동의하면 재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대만은 100% 동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건물은 오래돼 보이고 노화됐는데 재건축, 재개발이 좀 안 됐어요. 이북 같아요. 그런데 집값은 또 비싸요. 안에는 또 깨끗해요. 인테리어를 좀 잘 해놨어요. 안에는. 근데 외장은 대만 사람들이 외관을 신경을 좀 안 쓴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죠? 근데 저쪽에 여기 말고 이 공장지대 말고 저쪽에는 또 신베이시인데 건물들이 좀 깨끗한 편이죠. 그죠? 깨끗한 곳도 있고 좀 오래된 건물도 있고 둘 다 좋은 점. 여기는 공장지대예요. 여기는 신베이시 이런 공장지대도 있고 안쪽에는 또 깨끗한 건물도 조금 있습니다. 우리는 고가를 타고 지금 타이베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11월, 12월, 1월까지 그렇죠. 우리가 겨울 때 대만은 가을인 거예요. 근데 온도가 몇 도냐면 한 13도에서 18도 정도. 그리고 우기예요. 그때는 비가 살짝 옵니다. 비가 살짝 온다 합니다. 뭔 얘기 아시겠죠? 네. 여름철에는 비가 자주 오고요. 여름철에는 태풍도 좀 자주 오고요. 비도 좀 많이 오는 편이에요. 대만도. 그 태풍의 영향권에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 태풍이 강하게 와서 대만 사람들이 오토바이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오토바이 날아다니는 거 봤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지진이 크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팬티만 입고 저 혼자 나갔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여기는 지진이 좀 많다. 들어오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만 살려고 도망갔는데 와이프가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행하기가 가장 좋은 달은 언제? 지금이 좀 좋은 편이에요. 원래 1, 2월은 좀 우기라 비도 좀 자주 오는데 한 3, 4월이 아직 덥지는 않은데 지금 이제 더워지기 시작해요. 오늘이 좀
30도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3월 초가 좀 좋긴 좋아요. 3월 초가. 근데 저번 팀들은 3박 4일 동안 비가 왔어요. 그 어떤 어머니가 셀린 선글라스를 사서 왔어요. 근데 3박 4일 동안 비가 와서 선글라스를 껴보지도 못하고 갔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적도 있었고요. 재미난 일 많았습니다. 비 올 때는 좀 어쩔 수가 없어요. 대만에 날씨가 아열대다 보니까 비가 좀 자주 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좀 안 맞으면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팀은 걱정 마세요. 제가 날씨를 체크했거든요. 오늘이 제일 덥고 내일도 한 27도 정도 괜찮고 올해도 날씨가 다 괜찮아요. 그래서 뭐 날씨 걱정. 한국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오셨나요? 돈 이유는 뭡니까? 여자가 좋았대잖아요. 여자가. 이때까지 설명했는데. 오늘까지 와서 알겠구나. 설명을 드릴게요. 그건 아니고 와이프랑 처음에는 서울에서 살았어요. 서울에서 살았는데 와이프가 친구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어학당도 다니고 했는데 적응하기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에 와이프가 대만으로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전세 놓고 이제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친구도 없고 소주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가이드를 하래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맨날 여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부터 가이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도 태어나고 벌써 10년이 지난 거예요.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살면서 대만 여자 어떻게 만났어요? 제가 출장 나와서 만났다고 했잖아요. 출장 나와서. 네, 아까 저 오자마자 말씀드렸는데 맨 앞에서 들으셨는데 대만에 그래갖고 한국을 들어갔구나 같이. 그게 아니라 출장 나왔는데 마음 착한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부모님을 만났는데 자이너는 장모님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와 결혼할 운이 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좀 친해졌죠. 근데 그 와이프도 한국에 놀러 오고 저도 대만에 출장도 오고 친해졌어요. 저는 한국에서 해외 영업을 했어요. 그래서 동남아로 이렇게 많이 출장 다녔는데 대만에 와서 이렇게 대만 여자를 만날 줄을 몰랐죠. 근데 결혼은 인연이 있잖아요. 그래서 와이프와 인연이 됐으니까 결혼했거든요. 맞아요. 자, 여기 이제 여기 물탱크 많이 보이죠? 옥상에 전부 다 물탱크 있죠? 네. 여기 이제 타이페이 시내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시내 여기가 굉장히 싸움이다. 3억이다, 3억이야. 저기 포항은 어때요? 포항 집값 비싼가요? 포항 제철 있죠? 아파트 들어가고 3억이요? 상당? 아니 거기는 상당은 아니잖아요. 여기 집값 한 채. 비싸요. 한 채. 여기 강이 보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강이. 여기 대만 강을 뭐라고 하냐면 단수이 강이라고 합니다. 이 강.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강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공원도 있고 유람선도 보이죠? 여기 유람선 보이죠? 사는 게 어때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저기 안개가 살짝 꼈는데 대만에서 가장 높은 건물 101 타워가 저기 보여요. 길쭉 저기 보이죠? 저기 여기 이따가 지금은 이제 고궁박물관 가서 보물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저기 갈 거예요. 저기 올라가면 또 타이페이 시내가 또 다 보입니다. 식당이었어요. 근데 호텔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식당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저기 101 타워 보이죠? 대만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101 타워. 저거는 대나무를 연상하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디가 8마디예요. 왜냐면은 대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뭘까요? 8자. 차량 넘버 중에 88888 4개짜리는 돈을 3천만 원 정도 주고 사야 된다고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숫자 중에 8자가 복을 주는 숫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7자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대만 사람들은 8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기 마디가 8마디예요. 8자를 엄청 좋아해요. 대만 사람들 짝수도 좋아하고 8자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안쪽에 우리가 아까 도착한 공항은 타오유엔 공항인데요. 여기 오른쪽에도 비행기가 보이죠? 네. 여기는 송산공항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비행기가 좀 작아요.
대만에서는 국내선 아시죠? 여기서 뭐 까오숑을 간다든지 화리안을 간다든지 그렇게 국내에서 이렇게 운행할 때는 여기 가운데 있는 여기 송산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까운 데를 가기도 합니다. 고속철도도 있고요, 기차도 있고 대만이 교통이 상당히 좋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죠? 저기 101 타워 보이죠? 저기 101 타워 주변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남이에요, 강남. 저기가 가장 돈 많은 부자들이 많이 있고, 저기는 집값이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된다고. 저기는 진짜 알짜 부자들. 대만의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101 타워 주변이고요. 이따가 고궁박물관 보고 저기 가면 저기는 건물들이 상당히 깨끗하고 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청담동 뭐 그런 곳 정도 됩니다. 왼쪽에는 따즈라는 지역인데 여기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요. 저기 보시면 미라마 관람차 있죠? 관람차도 보이죠? 네. 관람차도 보이고 아파트들이 좀 많죠. 여기는 대만 부유층들이 저기도 많이 살고 있어요. 이렇게 요 강은 찌롱강이라고 하는데 요 강을 경계로 해서 위쪽은 강북, 아래쪽은 강남. 강남 중에 101 타워가 가장 부자 동네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